자, 9월 40일 42번 요거 보시면은요. 대중고등교육이 뭐냐면 옛날에는 고등교육, 좀 엘리트 교육이 소수만 했어. 그러다 이제 여러 학생들이 대학도 다니고 뭐 고등학교도 다니고 이런 얘기야. 근데 평가는 어떻게 되니? 막 너무 대충 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야. 옛날에는 선생님이 되게 소수니까 밀착해가지고 평가를 했는데 여기서 옛날은 거의 뭐 조선시대 얘기하는 거야. 성균관 막 이런 얘기.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천천히 할게. 자, 여러분 하이어가 더 높은 교육, 이걸 뭐야? 고등교육이 has grown이 뭘까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grow 했다야. 뭐 커져왔다, 자랐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from to인데 여기서 엘리트가 뭐야? 엘리트, 뭐 우수한 사람을 소수로 뽑는 거에서 어디로? 매스 적어놔. 대중이야. 여러분 매스미디어 이런 게 대중 매체라고 하던 매스컴, 매스커뮤니케이션, 매스컴 대중 시스템으로 전 세계에서 뭐야 자라왔다, 성장해왔다. 알겠니? 옛날엔 진짜 소수만 뽑아서 가리키다가 지금은 여러 사람들이 막 대학도 갑니다. 그래서 유럽과 미국에서 늘어난 비율인데 무슨 비율일까? 참여. 이 참여가 뭐겠어? 그 고등학교 등록, 대학교 등록하는 거야. 늘어난 참여율이 발생했다, 일어났다. In the decades인데 S 붙었네. 저거 이건 수십 년 After the Second World War,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건 1945년입니다. 1945 이후로 수십 년이면 한 지금까지 한 5, 60년에 일어났다. 5, 60년 사이에 대학 가고 고등학교 가고 이런 사람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커졌다. 그래서 2000년에서 2014년 잠깐 딴 얘기 좀 할게요. 여러분 2000년만 해도 전 세계 인구 100명 중에 대학생이 1명이었어. 대학 다니는 게. 2000년에 대학 들어갔으면 전 세계 인구 중 1위가 된 거야. 1명이 된 거야. 근데 이 사이에 이때부터 이때까지 이거 참여율, 고등교육의 참여율이 이거 적어놔. 2배가 되다. 더블이라는 건 자동사예요. 그래서 19에서 34%로 2배가 되었다. 전 세계에서. Among the members of population. 자, 지금 어떤 멤버? 인구의 멤버들 among은 사이야. between은 2명이고 among은 3 이상에서 사이야. 다시 한번 할게. 미안. 여기 between이 있어. 2개야. 2000년, 2014년 2개 사이에 고등교육 참여율이 거의 19에서 30%, 전 세계에서 2배가 됐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사이? 인구들 멤버인데 in the school leaving age category, 학교를 떠나는 나이의 카테고리에서. 학교를 떠난다는 게 뭐야? 만약에 중학교까지만 하고 바로 공장 같은 데 취업하면 중졸이지. 고등학교 마치고 하면 이거지. 그럼 18에서 23이면 뭐야? 이거 고졸 대졸 얘기하는 거야. 18세면 고등학교 마치는 거고 23이면 대학교 마치잖아. 그러니까 고졸 대졸 그 나이에서 인구 멤버의 사이에서 거의 19에서 34% 이게 무슨 말이야? 고등학교 대학교 가는 사람들이 19%에서 34% 늘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고등학교 대학교가. 그냥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 근데 여기까지가 일단은 뭔 말이야? 일단 고등교육을 받는 인구가 늘었다 정도만 보시면 돼. 그러다가 이제 뭘로 바뀌냐면 드라마틱, 저거 극적인, 엄청난 이런 뜻이야. 극적인 팽창, 증가라고 볼 수 있겠지. 다시 극적인 고등교육의 증가가, 마크가 원래 표시하다거든요. OMR 마킹하다시. 근데 이거 마크되다 라는 말은 뭐겠어? 두드러지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돼. 두드러져 왔다. 뭐에 의해서? 넓은 범위의 기관이야. 이거 기관은 뭘? 학교를 말해. 하이어 러닝, 고등학습 기관이 뭐겠어? 고등학교나 대학교의 넓은 범위에 의해 뭐 특징 지어져 왔다. 고등학교 많이 생겼다, 대학교 많이 생겼다 이런 얘기야. 그리고 more diverse, 더 다양한. 이게 학생들의 인구 통계라는 말을 쓰거든요. 인구 통계가 무슨 말이냐면 학생들의 그 인구 배치가 다양해졌다. 이건 여러분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라 미국 얘기야. 뭐 아시아에 온 애들, 뭐 흑인 애들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늘어났다. 이 문장이 조금 복잡해가지고 해설을 같이 참조해 보시면 3번 졸업 연령 카테고리에서 고등교육 참여율이 거의 2배가 되었고 더 광범위한 고등학습 기관. 이게 무슨 말이냐?
고등학교, 대학교도 엄청 늘어났다는 거고 학생 인구 집단, 그러니까 옛날에 막 흑인 이런 사람들 대학도 잘 못 가고 이랬지만 막 흑인들도 많이 가고 아시아에서 이민 온 사람들도 많이 가게 되었다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지?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일이 바뀌냐? 얘가 주어가 되고 동사가 돼. 변화들이 어떤 변화일까? 엘리트 시스템에서 대중 고등교육 시스템으로의 변화들은 옛날에 소수만 뽑아서 가르치다가 이제 여러 애들을 가르친다는 것이 연관됩니다. 정치적 필요야. 어떤 이게 전문화된 노동력, 경제를 위해 전문화된 노동력을 만들어야겠다는 정치의 필요와 관련이 있다.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서 하는 겁니다. 잠깐 딴 얘기 할게요.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이 로스쿨이라는 거를 되게 밀어붙여서 만들었어. 로스쿨이 뭐냐면은 대학원을 가는 거야. 법률 대학원. 그거는 뭐냐면은 뭐 음대 나온 사람이 거기 가면 음악 관련 변호사가 되는 거고, 무슨 경제 관련한 사람이 대학은 따로 나오고 대학원을 가는 거야. 그렇게 가서 변호사들의 수를 많이 늘리면 어떻게 될까? 공급이 늘어나니까 우리가 되게 법률 서비스 이런 조언들을 잘 받을 수 있지. 그래서 변호사 되게 많아요. 알겠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치적인 필요에서 전문화된 노동력을 만들어낸다 이런 느낌. 그래서 로스쿨 같은 것도 생긴 겁니다. 옛날에는 중학교만 마치고 그냥 일했단 말이야. 근데 더 전문가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나와야지. 괜찮지 않니? 그러다가 이론적으로 고등교육의 팽창, 뭘? 고도로 이거 기술 있는 노동력이 이게 사람이야. 이걸 만들려고 하는 팽창은 뭐 해야 된다? 이론적으로는 줄여야 한다. 뭐를 줄여? 시험의 역할이야. 시험의 역할을 줄인다는 건 뭔 말이냐면 시험이 빡세질까 안 빡세질까? 팽창하니까. 왜? 인원을 늘리잖아. 선택과 학생들의 통제에 대해서. 자, 그래서 요것도 뒤에 해설지를 참조해 보시면 이론적으로 요거 고도로 숙련된 노동력을 개발하기 위한 고등교육 확대는 학생의 선발과 통제, 시험의 역할을 감소시킨다. 시험이 그렇게 중요해지지 않다라는 얘기야. 조금 이지해졌어. 야, 옛날에 조선시대 과거 시험이랑 비교해봐. 조선시대 과거 시험은 진짜 막 미친 듯이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지방에서 시험 보고 올라 서울에 모여가지고 뭐 몇 년에 한 번씩 봐가지고 다 쓰잖아. 개빡세잖아. 그런 거야. 막 1년에 한 명 뽑아. 되게 훌륭한 사람을. 근데 요즘은 어때? 막 무슨 변호사 시험 뭐 이런 시험 사법고시 무슨 고시 있잖아. 꽤 많이 뽑잖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이거는 여러 번 반복해야 돼. 다시 할게. 이론상으로 고등교육의 팽창, 뭘? 고도로 능숙한 노동력을 키우겠다는 팽창은 역할을 줄인다. 역할을 줄인다는 거야. 시험의 역할, 선택과 통제. 그래서 어떤 접근을 시작해? 평가인데 어떤 평가냐면은 평생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평가, 평생 학습. 그래서 학습과 학습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에 대한 디벨롭먼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냐면요. 아, 네가 공부한 거 그리고 발달 얼만큼 좋아졌냐 이런 평가를 한다라는 건데 그런 걸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시도하면서 나 좀 이따 다시 얘기할게. 다시 돌아올게. 7번 문장. 현실에서는 사회 정치적 변화야. 사회 정치적 변화. 무슨 변화일까? 고등교육을 확장하려는 변화가 만들었다. 이게 봐봐. 모순의 장이야. 욕하는 거야. 쉽게 말해서. 이거 말도 안 되는 걸 만들어버렸다. 평가에 대해서. 고등교육에. 자, 여러분 잠깐 딴 얘기 할게요. 선생님은 문과대학이라는 데를 나왔는데 대학교 시험이 죄다 서술형이었어. 그냥 비포 종이 주면서 다 쓰라야. 문장으로 써라야. 근데 어떤 수업은 막 300명이 수업을 들어요.
경영대 이런 수업은 시험 어떻게 보니 300명인데 물어보니까 OMR 카드로 시험 봐. 그래서 내용을 좀 자세하게 해서 이렇게 OMR로 시험 봐가지고 그거 컴퓨터로 돌리는 거야. 어떻게 평가를 할 수가 없잖아. 300명의 수업을 들으니까. 그럼 얘들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래서 지금 보시면 모순의 장을 만들었다. 이게 욕하는 거야. 자, 8번 문장. 대중고등교육은 요구한다. 효율적인 평가에 대한 접근. 효율적으로 하는 거야. 빨리빨리. 잘. 그래서 시험이나 뭐야 이거 다지선답 퀴즈야. 그거 뭐야 서술형 같은 걸로 원래 보고 아니면은 제일 좋은 거는 선생님이 학생 앉혀놓고 말로 시험 보는 거야. 얼만큼 이해했는지. 근데 그거를 다 할 수 있어? 학교 학생이 몇백 명인데 못 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런 오지선다 이렇게 보는 거고. with 무슨 피드백은 어때? 최소. 그리고 개인적이지 않아. 개인적이지 않다는 건 뭔지 알아? 너한테 맞춤이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어떤 표준화된 뭐 매크로 돌린다는 거야. 이 학생은 수우미양가 이렇게 나누잖아. 딱 5가지로 나눠서. 알겠어? 쉽게 말해서 야 만약에 내가 한 5명만 가르친다고 쳐봐. 내가 맡은 학생이 5명이면 내가 어떻게 할까? 일일이 붙여서 앉아가지고 일일이 따로 봐주고 넌 이게 좋았어 이게 나빴어 이런 거 다 해주잖아. 근데 막 50명을 가르친다고 쳐봐. 어떻게 해야 돼? 걔를 일일이 다 상담할 수가 있니? 못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종이 만들어서 시험 보고 걷어가지고 채점하고 몇 점입니다 숫자로 딱딱 얘기해서 숫자로 딱 줄 세우기 하는 거 아니야? 엑셀 돌리는 거 아니니? 그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종종 뭐 한다? 학생들이 집중하게 한다. 더 성적에 피드백보다. 일단 피드백은 뭐야? 개선점 같은 걸 얘기해 주는 게 피드백이야. 그거보다 니네 몇 점 맞았는데 중요하지 않니? 그렇게 됐잖아. 대중교육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반대로 상대적 비교해서 적은 숫자의 학생들 엘리트 시스템 과거에 여기까지 봤는데 과거에 엘리트 시스템 적은 숫자의 엘리트 시스템은 허락했다. 뭘? 더 가까운 관계 학생과 선생님들 사이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그 옛날에 공자 뭐 이런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 뭐 12제자 뭐 이런 말 쓰잖아. 그 정도만 했으니까 공자님도 그런 얘기 해. 무슨 이 제자가 너는 이렇구나 누가 이런 얘기하면 이 제자를 봐라 이 제자가 참 훌륭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있단 말이지. 그걸 다 알고 있어. 그래서 with formative 이거 적어놔. 형성적인이 뭐냐면 그 사람을 만든다는 느낌이야. 걔 인격 같은 걸 만들고 뭐 성격을 만들고 이런 피드백을 줬다. 마인드, 학업 기술 그리고 심지어 성격까지 형성하는 이런 피드백을 주면서 더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다. 자, 앞에 배경은 어때? 1945년 이후 몇십 년 동안 소수의 엘리트 교육에서 뭐가 됐다? 대다수 교육이 되었어. 그거의 좋은 점도 당연히 있고 뭐 다양해졌고 학교도 늘어나고 했어. 하지만 어떤 문제가 벌어진다고? 평가에 있어서는 효율을 추구하고 하다 보니까 피드백,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뭐 개선점 이런 걸 가르쳐주기보다는 성적, 너는 몇 등이다 이런 것만 중요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한글 해서 꼭 읽어보셔야 돼. 한번 다시 물어볼게요.